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재정절벽 우려에도 이칠 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 지원금 지급을 채권 한매가 자발적으로 마무리된 뒤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이 2.7%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돼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재정절벽과 관련한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밝히며 또다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나로 3차 발사 시도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연내 발사는 힘들어 보입니다. 정보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트래픽 관리 가이드라인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핵심 이슈로 등장했지만 부자 증세 추진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 영국 등에서 다양한 부자 증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찬반의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납세율액에 있는 부유층이 세부담을 늘리는 게 더 타당하다 하는 찬성론도 있고요. 반면에 소수의 고소득자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납부하는 보편적 과세 체제가 바람직하다 하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잠시 후 이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022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시황과 함께 출발해봅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처음부터 크게 오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조를 보인 경제 지표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급등한 채 개장을 했는데요.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가이트너 재무장관과의 협상이 이루어진 후에 하원 의원들이 협상에 진전이 별로 없다고 평가를 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애플 그리고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를 이끌었습니다. 크로거는 5.2% 올랐고 월트 디즈니도 1%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티파니는 예산 전망치를 줄이면서 6.8%나 하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28% 오르면서 13,021.82 기록했고요. 나스닥 0.68% 오른 3,012선에서 마감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1,415.95로 장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다우 지수 이번 주 흐름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이전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갑자기 크게 올랐습니다. 급락세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날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좋은 발언이 주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호조를 보이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유로존 기업인과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반영하는 11월 경제 기대지수가 전달보다 1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증시에 역시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15%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는 67.02포인트 상승하면서 5,874선에서 머물렀습니다. 독일 닥스지수 0.78%의 상승세 기록하면서 7,400선에서 장 마감했고요. 프랑스 까크지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53% 급등하면서 5,368.88 나타냈습니다. 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어제도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일본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지수를 짓누른 모습입니다. 당분간 경제의 상승을 이끌 만한 촉매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00선 아래를 밑돌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각각 9,400.88 그리고 21,922.89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종합지수만 파란불 켰는데요. 0.51% 내려가면서 사흘째 2,000선 하회했습니다. 1963.49로 장 마감지었습니다. 네, 어제 환율 상황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외환 시장에서 2.4원 내려가면서 1,084.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밤사이 있었던 나라 밖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다렸던 금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야구 좋아하십니까? 아, 야구 좋아하죠. 특별히 좋아하시는 팀 있으세요? 저는 롯데자이언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 평생의 인생의 짐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야구 또 그 이외의 스포츠들은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신문이나 또는 다른 매체들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 실정인데요. 사실 신문 같은 경우는 인터넷과 또 스마트폰의 그런 보급화로 인해서 많이 이용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부수 자체도 굉장히 줄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신문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또 잡지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스포츠 중계만큼은 엄청나게 지속해서 좋은 종목이 될 것이라는 관망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Murdoch says yes to Yankees. 네, 루퍼트 머독이요. 양키스 엔터테인먼트 앤 스포츠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바로 네. 49%나 지분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스포츠 중계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샀다고 하네요.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도 계속해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스포츠 중계만 주로 하는 그런 채널들에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ESPN이라든가 그 예. 이외에 굉장히 굉장히 브로드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를 중계를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루퍼스 머독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양키스를 주로 보도를 하는 그런 이런 채널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2042년까지 야구를 중계를 하도록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 CNN 머니에서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입니다. 벤처를 하시는 분들은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에게 돈을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갚게 되거나 또는 그렇게 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짧은 관계성으로 한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CNN 머니에서는요, 벤처 캐피탈리스트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맺어라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매매라던가 그냥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일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거래 또는 다른 물건을 구입을 한다던가 차라던가 미술품 이런 걸 구입을 하는 것 또는 인수합병 등이 될 수 있겠고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과의 관계는 전혀 이것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이라고 불리면 안 된다라고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한번 투자를 했다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지속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을 확장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요? 네, 마지막으로는요. 혹시 교수님 필리핀 좋아하세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몇 번 출장 다녀온 적이 있고요. 출장을 가보셨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필리핀 한 두세 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영어를 쓰기도 하고 편하죠. 네, 편안하고 또 관광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요. 요즘 필리핀 ETF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뭐 미얀마, 라오스, 캄보스를 집중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곳들에서는 사실 ETF가 많이 준비가 돼 있지는 않죠.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요. 필리핀은 뭐 주식 상장도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뭐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ETF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관망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ETF는요. 올 상반기 7.1%, 그리고 2, 4분기에는 6%,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은 14.7%가량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이고요. 많은 분들이 한번 지켜보실 만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또한 한 가지 생각을 이렇게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S&P가 수십 년간 필리핀의 그 국가 등급을 B 등급으로 매기고 있다가 올해 B 플러스로 상한 조정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무디스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필리핀에 대해서는 좋은 관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ETF, 특히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보도입니다. 네, 좋은 투자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민희 영광관계 톡톡 치는 외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활기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뉴욕 유럽 증시 마감을 했는데 어떤 흐름을 네네. 보였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증시는 어제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유럽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는 네. 바로 미국의 재정 절벽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한국 시장도 사실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외국인들의 양호한 매매 태도, 그리고 또 그것을 이끌어낸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한국 시장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유럽 시장도 똑같았습니다. 장중에 그 재정 절벽에 대해서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유럽 지표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0.78% 상승하면서 장이 마감했고, 영국은 무려 1.15%, 그리고 프랑스는 이보다 더 강한 상승인 1.53%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그 증시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한 폭은 상당히 큽니다. 작년 6월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그 장중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따져보면 재정 절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상당히 꺾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미국 하원 의장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장이 재정 절벽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시장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잘 나가던 미국 증시는 상승폭이 좀 꺾이면서 마감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28%가 상승하면서 13,02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S&P 500은 0.43%가 상승한 1,415, 그리고 나스닥은 0.68%가 상승한 3,012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 재정 절벽에 대한 흐름들은 앞으로도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 그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전일 오바마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재정 절벽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잘 들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재정 절벽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까지는 재정 절벽 문제로 주식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잘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저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데는 재정 절벽 문제뿐만 아니고 지표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9만 3천 건으로 나왔는데요. 2주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주택 판매 흐름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됐던 것은 10월에 미결 주택 매매 흐름들인데요. 5.2%로 예상치인 1%보다도 매우 높은 수준의 그 미결 주택 매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확실히 미국의 경기에서 부동산은 회복되는 모습을 계속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황미리 연구원과 외신을 다뤄보면서요. 요즘 필리핀 펀드가 뜨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접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필리핀뿐만 아니고 동남아의 흐름들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그리고 또 중국 상하이 지수가 2천을 깨는 그런 약세를 보여주었던 반면에 아시아권, 특별히 동남아권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는 동남아 쪽에서의 수출이라든가 경기 흐름들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이후로 자금들이 계속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더 동북아 쪽보다는 동남아 쪽의 증시 흐름들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절벽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투자자들이 재정 절벽이라는 이슈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요? 네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재정전력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민주당이 상당히 밀어붙이는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론도 또 재정절벽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풀리기를 원하는 여론이 훨씬 더 크게 조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그렇게 만만한 그룹들이 아닙니다. 이게 손쉽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을 다 받아줄 그런 집단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한 불협화음과 시간 끌기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데요. 오늘 미국장이 딱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중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바로 그 상승폭을 도로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여보세요. 오늘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의 상승이 꺾인 이유가 바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한국 증시는 그대로 오늘 반영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과 지금 이슈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 업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에 반해서 조금 한동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신라호텔, 최근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이거는 신라호텔 자체적인 상황인데요.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호텔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호텔에 공사를 새로 한다는 것은 호텔 경영하는데 조금 일부분은 영업을 못한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호텔 자체의 전망이 나쁘다기보다도 내부적 상황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호텔 신라가 면세점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환율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일본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처럼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문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사는 수준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견딜 수 있다. 특별히 N1 환율 정도 같은 경우는 1,3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가 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그리고 그 면세점에서의 그 매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수혜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는지요? 네, 사실은 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큰 명절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의 추석만큼이나 중요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서로 간에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그 미국의 흐름이고 그런 기독교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제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 바 IT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IT 주식들이 이미 그 부품주에서부터 상당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관련 주식들이 그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특별히 부품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것은 이미 크리스마스를 위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 조달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부품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좋은 양호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장님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장도 뭐 일단은 양호처럼 보이지만은 1930을 넘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0 이상에서는 단기적으로 오름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시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던 부분들이 있다면 일부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볼 업종들이 있으면, 종목들이 있으면 좀 살펴봐 주시죠. 네네. 지금 어제. 네, 여보세요? 예. 소재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철강, 조선, 기계, 그리고 화학, 정유,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소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 만약에 이제 11월이 마감이 되어지는데 이제 11월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한국의 지표보다도 중국의 지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 연속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11월까지도 모습을 보여줘서 3개월 연속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한국의 소재주들이 상당히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재주들에 대해서 많이 가져보실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장과 함께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부장님, 말씀 나누는 중에 뭐 다양한 음향 효과가 있었는데 많이 즐거웠습니다. 네, 출근 잘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 증세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 초대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젊고 잘생긴 청년 CEO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